저는 매일 이 손을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녀왔어요. 저 현수예요. 의사 말로는 희망이 없대요. 내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는 매일 이 병실로 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이 제 말을 들을까 봐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죠. 동생 진우가 병실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사실 그 계약서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도장 찍으라고 말 안 듣길래 좀 세게 나갔죠. 근데 다음날 그렇게 사고가 나실 줄은. 그 순간 침묵으로만 존재하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반사였는지 반응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아버지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가 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의 대화 한마디에 아무 반응 없던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묻혀있던 한 장의 문서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가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서울 북쪽 끝자락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오후 햇살마저 낡아 보입니다. 2층 계단 난간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수는 병원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쇠냄새와 습기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골판지 상자들이 이사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가방을 낡은 소파에 던지고 장롱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여러 개와 빨간 도장, 그리고 갈색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봉투에는 만석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파란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현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안을 살펴보려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테이블 위에 병원 영수증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입원비, 간병비, 재활치료비라고 적힌 종이들 사이사이로 종이컵 커피 얼룩들이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어떤 얼룩은 며칠 된 것 같고 어떤 것은 오늘 아침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고 숫자들을 차례로 훑어봤어요. 매주 늘어나는 금액들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다녀왔냐? 동생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번쩍이는 차 키를 손가락에 돌리며 들어서는 진우는 말끔한 회색 셔츠와 다림질이 완벽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구두도 반들반들 닦여 있었죠. 현수의 낡은 운동화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그대로야.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을 늘려보자고 했어.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 현실 좀 보자. 장기요양 등급 받아도 기적은 없어. 집부터 정리하고 병실도 줄여야 해. 현수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듣고 계실지 모르잖아. 버스 종점에서 종이컵 커피를 쥐어주던 그 손, 아직도 따뜻했던 것 같은데. 진우는 냉장고를 열고 맥주캔을 꺼내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형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해한다고. 그런데 돈이 문제야.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진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재건축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있어. 결정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현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가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하셨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종점까지 가서 차를 점검하고 승객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퇴근길엔 항상 편의점에서 종이컵 커피 2개를 사서 현수에게 하나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기 전에 마시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야. 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는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의사 말 못 들었어? 뇌 손상이 심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아직 포기하긴 일러. 현수는 라면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아파트들이 계속 지나가고 그 사이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변화는 어디든 있었지만 현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가족분이세요? 오늘 환자분이 조금 달랐어요. 가끔 눈물샘이 반응하더라고요. 물론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사일 가능성이 크지만요. 면회 시간이 되자 현수는 손을 깨끗이 씻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의 쉬익쉬익 소리, 심전도의 삐삐 소리. 현수는 아버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저 현수예요. 현수는 아버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집을 정리하자고 해요. 아파트도 재건축한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고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깊게 파인 주름들과 약간 열린 입술, 그리고 가끔씩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숨소리는 고르지만 얕았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현수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기억하세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종이컵 커피 사주시며 축하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 그 말 아직도 기억해요. 병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자동차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는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날 것 같고 가족들이 모여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았죠.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강해질 테니까. 진우랑도 잘 해결해 볼게요.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현수에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현수는 병원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진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사회복지사와 마주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권인데요. 제가 맞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경제적 관리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건 예전에 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위임장입니다. 현수는 복도 끝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임장? 그런 게 있었나? 작년에 아버지가 그런 건 해지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임장의 유효성과 해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진우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급한 사안들이 많아서요. 재건축 관련 서류들도 처리해야 하고 병원비 문제도 있고요.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상담실에서 나오자 현수는 얼른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진우입니다. 위임장은 제출했어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것 같고요. 재건축 계약 관련해서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현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진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현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수는 장롱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내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봉투 속에는 여러 종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위임장 해지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 옆에는 공증사무소 명함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현수는 명함을 떼어내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아버지 교통사고가 난 게 12월 15일이었으니 사고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위임장을 해지하셨던 거예요. 이상하다. 진우는 왜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했지? 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형, 어디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지금 가겠어. 30분 후 진우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양복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형, 앉아봐. 좋은 소식이 있어. 진우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가격이 급등했어. 지금 결정하면 우리한테 유리해. 무슨 말이야?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야.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 지금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래. 현수는 봉투 속 메모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의견은 어떻게 알아? 진우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상태로는 판단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내가 후견인 신청을 한 거고. 위임장은? 예전에 써주신 거 있잖아. 형도 알고 있을 텐데. 현수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아버지가 위임장을 해지했다는 걸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더 알아봐야 할지.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형,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버지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그래도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도. 의사가 뭐라고 했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잖아. 진우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이 계약서만 처리하면 당분간은 병원비 걱정 없어. 아버지한테도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고. 현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진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진우가 재건축 계약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제가 찾은 메모에는 위임장을 해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때였어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어요. 간호사가 말했던 대로 단순한 반사작용일 수도 있었지만 현수에겐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들리시는 거죠? 현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병실을 나오면서 현수는 결심했어요.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서 위임장 해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고. 아버지의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수는 생각했어요. 진우는 왜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했을까?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형제 사이에 이런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현수는 집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종이컵 커피를 건네주시며 웃으시던 모습.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생길 줄 몰랐는데 현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현수는 공증사무소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임장 해지 확인서를 떼려고 왔는데요. 현수는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신분증하고 관련 서류 있으세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신분증과 아버지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어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성년 의견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열람에 제한이 있어요. 법원 허가서나 임시 의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는 허탈했어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와 휴대폰으로 가정법원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을 때 현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병원 복도 곳곳에 붙은 안내문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 준수, 보호자 동의서, 필수, 치료비 납부 안내. 모든 게 규칙과 서류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간호사실에서 나온 수간호사가 현수를 불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상담 좀 할까요? 상담실에 앉아 수간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만석 환자분 치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중환자실 입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의료진 판단으로는 일반 병동으로 전시를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적이라서 굳이 중환자실에 계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런 결정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형, 연락받고 바로 왔어. 수간호사는 진우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견인 신청하신 분이시죠? 서류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실권은 어떤 상황인가요? 수간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현수는 진우를 관찰했어요. 진우는 의료진과 대화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전문 용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질문도 정확했어요. 현수 자신은 의료진 앞에서 항상 위축되곤 했는데 말이에요. 형,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숫자로 봅시다. 진우가 현수에게 말했어요.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20만 원, 일반 병동은 8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60만 원 차이입니다. 현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돈 계산은 진우가 맞았지만 뭔가 아버지를 숫자로만 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향하면서 현수는 진우에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위임장 해지된 거 알고 있어? 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아버지가 작년에 위임장을 해지하셨다고 하던데. 형,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현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진우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현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봤어요. 아버지, 저는 오늘 불안합니다. 화도 나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감정을 이름 붙여서 말하니까 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일찍 강해지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현수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이것 봐. 현수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진우도 다가와 아버지를 봤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형, 너무 기대하지 마. 의사 말로는 근육 경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마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현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근긴장 반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내일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진우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형, 나는 먼저 가볼게. 내일 법원에 가야 해서. 진우가 나간 후 현수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각종 의료기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현수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듣고 계시죠? 저 혼자서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번엔 아버지의 눈꺼풀이 더 분명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눈가에 작은 눈물 방울이 맺혔습니다. 현수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원을 나오면서 현수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깨어 계신다면 위임장 해지 이야기도 사실일 거예요. 그럼 진우가 지금 하려는 일들이 정말 옳은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서 아버지 뜻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만석 씨 아드님이시죠? 진우 씨가 아버님 인감증명서 위임으로 재건축 계약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시면 저희는 법적 서류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만요. 위임장 해지 공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해지 공증이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혹시 서류 가지고 계시면 직접 가져다 주세요. 전화를 끊고 현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진우가 먼저 와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해요. 형이 늦으셔서.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중개사님께 이미 설명 다 해드렸어요. 중개사는 진우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유효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 진단서도 있고요. 현수가 진단서를 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의사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언제 받은 건가요? 현수가 물었어요.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형,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아버지는 지금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형제는 중개사무소 밖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현수는 진우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정말 위임장 해지된 거 몰랐어?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어요. 형, 설령 해지됐다고 해도 지금은 무효예요. 아버지가 사고 후에 의식을 잃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번복할 의사를 표시하실 수 없으니까 이전 위임장이 유효한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야?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아버지 상태로는 새로운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니까 마지막으로 유효했던 위임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답답했어요. 진우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현수는 병실에서 아버지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에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버스 운행을 나가기 전 종종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곤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 세대에게는 일기처럼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며칠 전 집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챙겨온 물건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중요한 목소리가 담겨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오래된 라디오를 빌려왔습니다. 카세트를 재생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수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일 거다. 너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지.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더라. 진우는 성급해하지만 너는 신중해. 그게 너의 장점이야.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형제로 남아있는 게 내 소원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그걸 잊지 마라. 현수는 카세트를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 목소리를 진우도 들어야 해요. 다음 날 현수는 진우를 포장마차로 불러냈습니다. 30년 된 낡은 포장마차였지만 둘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왜 갑자기 여길로 불렀어? 진우가 물었어요. 현수는 어묵 국물을 주문하고 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야, 너 무섭지 않아? 아버지 없는 집 생각하면. 진우는 잠시 멈춰서 현수를 봤어요. 형 갑자기 왜 이래? 솔직히 말해봐. 너도 아버지가 깨어나셨으면 좋겠잖아.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는 이미 집에 없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야. 현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진우가 이렇게 냉정해진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남긴 카세트를 들어봤어. 우리가 형제로 남아있길 바라신대. 형,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현실적인 판단이야.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어요. 눈동자 반응이 어제와 달라졌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내일 정밀 검사를 권하시는데요. 현수는 전화를 받으며 진우를 봤어요.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전화야? 진우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아버지 상태가 변했다고 해. 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해. 혹시 깨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병원 가자. 현수가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눈동자 반응과 뇌파 패턴에 변화가 있어요. 완전한 의식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인 각성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수는 희망이 생겼지만 진우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되면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진우가 물었어요. 제한적이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일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병실로 가는 복도에서 진우는 멈춰 섰어요. 형,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깨어나시면. 뭐? 아니야. 내일 검사 결과 보고 생각하자. 현수는 진우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걱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진우는 아버지가 깨어나시는 걸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면 위임장 문제도 재건축 문제도 해결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우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성년의견 신문을 하루 앞둔 밤 현수는 집에서 아버지가 남긴 카세트를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수야,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현수는 내일 법원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메모지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진우 씨가 병실에 계신데 면회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환자와 단둘이 있겠다고 하셔서. 현수는 이상했어요. 진우가 평소에 밤늦게 병원에 가는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 가겠습니다. 현수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다가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만든 사람이에요. 현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우가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딱 하나였어요. 돈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게 유일한 교육이었죠. 공부 잘하라는 것도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잘 관리하고 손해보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사고 나기 전날 재건축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아버지는 시간을 달라고 하셨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데 저는 못 기다렸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결정하자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죠. 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달려왔을 때 저는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하루만 더 기다린 걸 그랬나 싶었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죠? 하지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까지 끌려왔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현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형은 착하긴 해요. 정말 착해요. 근데 약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진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지킬 거예요. 제 방식으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때 진우가 더 냉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깨어나시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깨어나셔서 위임장 해지 얘기라도 하시면 모든 게 복잡해지죠. 솔직히 지금이 정리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진우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결정 나면 모든 게 끝나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진우가 병실 문 쪽으로 오자 현수는 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진우가 복도를 지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에야 현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의 패턴이 평소보다 불규칙해 보였어요. 아버지, 들으셨죠? 현수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진우 말 다 들으셨죠?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서 또 다른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현수가 병실에서 나오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성년후견인 심판 결과 통지 임시후견인 마이너스 김진우. 연명치료 중단 여부 논의는 다음 주 중 진행 예정. 현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하철역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임시후견인이 되었고 연명치료 중단까지 논의된다니. 아버지가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수는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덕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버스 동료였던 분이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덕배 아저씨세요? 저 만석 씨 아들 현수입니다. 현수야.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나? 그게 혹시 아버지가 아저씨께 맡긴 것 없으세요? 덕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있어. 한 달 전쯤에 넣어주라고 맡긴 봉투가 있다. 만석이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다고 하더라고. 현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포장마차 있는 데서 만나자. 아버지랑 자주 가던 그 집 말이야. 1시간 후 현수는 포장마차에서 덕배를 만났습니다. 덕배는 갈색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만석이가 이상하게 심각하더라고. 평소에 그런 일 없는 사람인데 뭔 일 있나 싶었지. 현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위임장 해지 공증서 원본과 병원 진단서 사본, 그리고 아버지의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수야, 혹시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면 이 종이들이 내 진짜 말이다. 재건축은 서두르지 말자. 아파트는 반은 동네 사회복지관 장학금으로 나머지 반은 너희 형제가 나눠 가져라. 단 형제가 합의했을 때만이다. 싸우면 전부 사회에 내놓겠다. 현수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덕배 아저씨, 이걸 법정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공증도 되어 있고 만석이 친필이야. 현수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법원에 가서 이 증거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현수는 포장마차에서 덕배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덕배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사고 한 달 전에 내 아버지가 이걸 맡겼다. 덕배는 소주잔을 입에 댔다가 내려놨어요. 그때 만석이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평생 버스나 몰던 사람이 갑자기 공증사무소니 변호사니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걱정됐지. 현수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위임장 해지 공증서 원본, 병원에서 받은 정신감정 진단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필로 쓴 긴 메모가 나왔어요. 메모를 읽어보니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야, 혹시 내가 말로 못하게 되면 이 종이들이 내 말이다. 재건축은 급히 하지 말자. 진우가 조급해하지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 집은 반은 사회복지관 장학금으로,
반은 너희 둘에게 남긴다. 단 형제 합의가 조건이다. 합의하지 못하면 전부 사회에 맡기겠다. 너희가 돈보다 형제애를 선택하길 바란다. 현수는 메모를 다시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천천히 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속 분노를 차근차근 내려놓으려 했어요. 분노를 내려놓자 이건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다. 현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덕배 아저씨, 이 서류들로 법원에 재심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공증도 제대로 되어 있고 만석이 친필이야. 그런데 현수야, 너 괜찮냐?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포장마차를 나와 현수는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재심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첨부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증서와 자필 메모가 있으니 재심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언제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었으니 사흘 남았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현수는 병원윤리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연명치료 중단 논의를 보류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환자의 사전 의사표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윤리위원회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요일 회의에서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우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진우에게는 단순한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의사는 문서로 남아있다. 우리 말로도 남기자. 1시간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무슨 문서? 아버지가 덕배 아저씨께 맡겨두신 거 있어. 위임장 해지 공증서하고 아버지 자필 메모.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형, 만나자. 지금 당장. 2시간 후 형제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해 보였어요. 그 서류들 보여줘. 진우가 말했어요. 현수는 복사본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봤어요. 특히 아버지의 자필 메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글씨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 형제 합의가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 진우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형, 나 큰일 했나? 현수는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한 말 다 들었어. 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들었다고? 아버지도 들으셨을 거야. 눈물 흘리고 계셨거든.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현수는 복식 호흡을 다시 했어요. 분노 대신 경청으로. 내 마음 이해해. 너도 무서웠던 거지? 맞아. 무서웠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집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 현수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께 가자. 같이.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환자분 오늘 상태가 많이 좋아 보여요. 눈동자 반응도 어제보다 활발하고요. 현수와 진우는 아버지 양옆에 앉았어요.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배 아저씨가 주신 봉투 잘 받았어요. 아버지 뜻 알겠습니다.
그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어젯밤 한 말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잘못 이해했나 봐요. 돈을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형제 합의해 보려고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현수의 손을 살짝 움켰습니다. 분명한 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진우야, 봤지? 현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진우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진우의 손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가 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분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수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제대로 해보자. 진우가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손이 더 강하게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가정법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담은 파일을 꼭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는 그 옆에서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아버지 뜻이 분명하니까. 그때 진우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미 임시후견인으로 결정됐고 법적 절차는 복잡해. 현수는 진우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내 변호사가 말하길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된 이전 서류들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 특히 정신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남긴 메모도 소용없다는 거야? 진우는 복도를 서성이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는 승산이 50대 50이라고 했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고.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김만석 성년의견 재심리건 입장하세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어요. 판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진우는 각자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석 씨의 성년후견인 지정권에 대한 재심리입니다. 신청인 현수 씨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현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피후견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담은 자필 메모와 위임장 해지 공증서를 제출합니다. 서류들이 판사에게 전달되었어요. 판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후견인 김만석 씨의 자필로 보이는 이 메모에 따르면 재건축은 서두르지 말 것, 형제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점에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현수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의식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의사 소견서를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부분적 의식 회복이라. 그럼 환자와 직접 면담이 가능한 건가요?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직접 환자와 면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수는 희망을 느꼈지만 진우는 불안해 보였어요. 오후 2시 병원 특별 면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판사와 법원석이 양측 변호사들이 모였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눈을 뜨고 계셨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석 씨, 제 말이 들리시나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지금 후견인 지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둘 다 여기 있냐? 현수와 진우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현수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진우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리고 현수야, 내가 한 말도 다 들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많다. 돈으로만 단단해지는 법을 가르쳤지 마음으로 단단해지는 법은 못 가르쳤다.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일부 기부 절차를 밟았다. 남은 건 너희 둘이 합이다. 현수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싸우면 전부 사회에 준다. 화해하면 너희가 쓸 수 있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때 진우가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형도 아버지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수도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더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다. 서로 형제로 남아라. 판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임시후견인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명치료 관련 논의는 환자분의 회복 상태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우가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합의하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형제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둘 다 잘했다. 그 순간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를 보니 다행입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마무리하고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현수와 진우는 아버지의 양손을 각각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석 주가 흐른 후 현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달라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복도가 절망으로 가득한 길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희망을 품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손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확정 병원 사회복지사 및 김현수 공동후견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가자 진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 무언가를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뭘 읽어드리고 있어? 현수가 물었어요. 신문이야. 아버지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싶어 하셔서.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매일 와서 읽어드리고 있어.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대화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현수 왔냐? 아버지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법원 다녀왔어요. 현수는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후견인 변경이 확정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형, 그리고 재건축 계약은 보류하기로 했어. 아버지 상태 더 좋아지실 때까지 기다리자. 현수는 놀랐어요. 정말? 응.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 며칠 전 진우는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모이는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오일 냄새와 공구 소리, 그리고 기사님들의 거친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우야, 요즘 많이 달라졌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여유로워 보여. 진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버지, 제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회복을 위한 작은 의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한 문장씩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진우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웠고, 그래서 모든 걸 주려고 했어요. 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두려웠고, 그래서 너희를 너무 밀어붙였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병실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죠? 현수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는 서로 의지할 수 있잖아. 진우가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병원 앞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으셨지만 표정은 밝으셨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석 씨, 오래간만이네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요. 어묵 국물 3개 주세요. 뜨거운 어묵 국물이 나오자 세 사람은 조용히 국물을 마셨어요. 멀리서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 장학금 기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수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 사회복지관에서 절차 마무리한다고 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게 되겠지. 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진우야, 넌 이미 배우고 있어. 차고지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 알겠더라. 해가 완전히 져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깨어난 건 너희 둘이 다시 형제가 되는 걸 보기 위해서였다. 현수와 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거든. 그런데 너희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현수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주고 진우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걸 들으면서 아,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싶었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배운 거야. 진정한 가족이 뭔지. 그때 포장마차 사장님이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서비스예요. 가족이 다시 모인 걸 축하하는 마음으로. 세 사람은 종이컵을 들고 건배했어요. 건배.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현수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주시던 종이컵 커피처럼 이 순간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현수가 물었어요. 천천히 살아라.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형제끼리 자주 만나고.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라. 진우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포장마차를 나서며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기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빛을 내면서 살아가자. 현수가 말했어요. 좋은 말이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휠체어를 밀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가 말했어요. 형, 내일도 병원에 갈 거지? 당연하지. 너도 오겠지? 응. 우리 이제 함께 하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변화된 세상은 조용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 돈 때문에 흔들릴 때 형처럼 끝까지 지킨다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진우처럼 현실적으로 정리한다는 입장이 더 공감되시나요? 댓글로 나는 형 쪽 혹은 나는 동생 쪽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멀고도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요. 말하지 못한 진심, 오래 묻혀있던 상처도 용기를 내어 마주하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